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였죠? 원은 평면 위에 한 점, 여기서는 O라고 잡겠습니다. 이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기준이 되는 이 점 O를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O를 기준으로 원 O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부분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원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 AB는 바로 원의 지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O였고요. OA와 OB가 같을 텐데요.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름을 diameter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adiu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rad라는 것은 radius의 어원으로 뿌리인 루트를 뜻합니다. 즉 반지름 OB로부터 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OB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반직선을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렸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 것이 각이 되고요. 이 각은 각 COB 또는 각 BOC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각이 돌아간 만큼 이 점 C가 움직인 거리도 각에 비례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여 만든 도형을 바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은 각 꼭지점의 이름을 따서 COB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은 원을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을 자르면서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할자는 베다라는 뜻인데요. 분할하다의 할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선은 이렇게 원을 베고 지나가는 직선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작은 부분을 옛날에 활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활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지점을 DE라고 했을 때 이 선분 DE를 현이라고 합니다. 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이 아닌 이렇게 굽어진 어떤 곡선이 있을 텐데요. 이 곡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를 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모두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에 이어서 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을 그어서 이 반직선이 처음에 그은 직선에서부터 이렇게 일정 각도만큼 돌아와서 생긴 이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돌아간 각도만큼 호의 길이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직선을 긋고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한다고 쳤을 때 이 각도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 볼 텐데요. 이렇게 두 개의 현을 그렸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삼각형과 이 부분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고 하였고요. 반지름의 길이이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S 합동으로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경우엔 아까 보았을 때와 같이 이 반직선으로부터 이렇게 쓸고 지나간 영역이 부채꼴의 넓이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 반직선으로부터 이렇게 쓸고 지나간 이 부분의 영역이 부채꼴의 넓이겠지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빨간색 빗금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부채꼴에 쓸고 지나간 넓이가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도 S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원을 그려서 각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채꼴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므로 이 현과 이 현의 길이는 같게 되는데요. 하지만 각도가 2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그린 현이 파란색으로 그린 현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직관적인 형태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원의 둘레와 넓이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지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을 찍을 수가 있고요.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인류는 원의 둘레인 L과 지름인 ER 간에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 비례 상수를 A라고 해볼 텐데요. 그래서 둘레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값은 2R분의 L이 되고, 이것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되고요. 이것을 측정을 해보니 대략 3.14159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이라고 해서 원주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원주율은 우리가 잘 아는 파이입니다. 따라서 원의 둘레를 원주율의 정의에 따라서 파이 곱하기 2R이라고 쓸 수가 있고, 파이는 어쨌든 상수이므로 2파이R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 되지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원의 넓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원 자체를 여러 개의 부채꼴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부채꼴로 쪼개지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부채꼴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러한 어떤 직사각형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한다면 얘를 잘라서 이 부분을 옆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원을 훨씬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이 부채꼴 하나가 거의 삼각형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반지름이 되고요. 이 길이는 우리가 원을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붙였으므로 원 둘레의 절반이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원 둘레의 절반이 위쪽에 있을 것이므로 이 길이는 원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L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원의 넓이 S가 2분의 1 RL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L은 2파이R로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2분의 1 R 곱하기 2파이R이 되고요. 이것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공식인 파이R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R의 제곱이라는 원 넓이의 공식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방법 중에 다른 하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지름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원을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볼 텐데요.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이 원의 넓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도너츠처럼 생긴 이 부분의 넓이와 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들을 모두 다 합하면 원의 넓이가 되겠지요.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종이띠 같은 모양을 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펴면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중심에 가장 가까운 어떤 띠의 조각은 이렇게
작은 띠가 되겠고요. 그리고 점점 커져서 이러한 형태로 띠의 조각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조각은 이렇게 가장 길게 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원래 반지름이었고 이 길이는 가장 바깥 껍질인 부분의 둘레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2파이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넓이가 이 원래 전체 원의 넓이와 같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이r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파이r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잘라서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때 배울 적분의 기초가 됩니다. 적분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적분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탄탄하게 한다면 이후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과 적분 등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는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원을 그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채꼴에서 이 각에 비례해서 여기 있는 호의 길이도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게 될 텐데요. 이 각을 x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의 길이와 전체 원의 둘레 길이가 각의 크기의 비율과도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 될 것이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전체 원의 둘레 길이에서 전체 각인 360도 중에서 X만큼의 비율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지요. 그러면 넓이는 어떨까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직선이 쓸고 지나간 넓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쓸고 지나간 부분이 360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넓이이므로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S는 원의 넓이인 파이r의 제곱에서 각도의 비율만큼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해봤던 원의 넓이와 비슷하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있다고 할 때 이 부채꼴도 똑같이 작은 부채꼴들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은 부채꼴들로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을 똑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붙여보면 원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다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이가 S이면 이 넓이도 S이겠지요. 그리고 이 길이도 반지름인 R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호의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채꼴의 넓이 S를 2분의 1 RL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 원에서 봤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원래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파이r 제곱에 360도분의 x도라고 하였으므로 얘네 둘이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r을 양변에서 하나씩 지워주고요. 양변에 2도 곱해주고 그랬을 때 l을 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라고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각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과 부채꼴은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므로 원과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원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한다면 이후 고등 수학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